아니, 상속세는 개인 문제 아니에요? 근데요, 상속세를 이렇게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회사는 위험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건 대표 개인의 사건이 아니라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리스크 이벤트가 된다는 거예요. 상속인들 입장에서는 회사 운영 경험과 노하우도 없는데 이걸 떠맡아서 운영을 하게 되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최악의 상황에는 회사를 매각해야 되는데 이 회사를 매각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절세로 미래를 바꾸는 절세미녀 김효원의 계사입니다. 오늘은 법인 대표님들께 꼭 한 번은 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상속세 신고를 하다 보면 법인 대표자 자녀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거든요. 근데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우리 선에서 끝날 줄 알았다. 근데 산 넘어 산이더라. 하루하루가 예상 못한 일의 연속이라서 살 수가 없다. 그리고 상담하다 보면 법인 대표님들께서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아니, 상속세는 개인 문제 아니에요? 근데요, 상속세를 이렇게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회사는 위험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대체 왜 그런지 현실적인 이유와 구조적인 문제를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PD님,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만약에 회사 대표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회사가 바로 정상적으로 돌아갈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기본적인 인수인계 절차나 비상시 프로세스 같은 거는 다 갖춰져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표자의 유고가 발생하면요, 의사결정이 멈추고 금융기관에서는 부채관계를 전부 다시 검증하고 대표자 보증권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거래처와 직원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건 대표 개인의 사건이 아니라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리스크 이벤트가 된다는 거예요. 특히 비상장 회사 같은 경우에는요, 최악의 상황에는 회사를 매각해야 되는데 이 회사를 매각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상속인들 입장에서는 회사 운영 경험과 노하우도 없는데 이걸 떠맡아서 운영을 하게 되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제가 최근에 상속세 신고한 건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반도체 장비 회사를 운영하시던 법인 대표님께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자녀는 따님이 2분으로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이었어요. 어머님은 일찍이 돌아가셔서 아버님 홀로 자녀 2을 키워오신 가정이었죠. 그런데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자마자 회사의 부사장이었던 직원이 OTP는 못 준다. 회사 운영은 우리가 할 테니까 너희는 싸게 주식을 넘기고 손을 떼라. 이렇게 나왔답니다. 말 그대로 안면 몰수였습니다. 두 딸은 도움을 청할 곳이 없어서 변호사님과 저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요. 결국은 회사를 매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회사는 정말 알짜 회사였는데요. 아무런 준비 없는 상속으로 회사는 빼앗기고 매각 대금의 대부분은 상속세로 나갔습니다. 두 딸은 아버지의 회사도 잃고 현금도 거의 없이 세상을 살아갈 준비를 해야 됐습니다. 이게 바로 준비 없는 법인 상속의 현실입니다. 듣기만 해도 정말 안타까운 상황인데 상속세는 가족들이 내면 되지 왜 멀쩡한 회사를 팔아야 할 정도로 돈이 부족한 건가요? PD님 말씀대로 법적으로는 상속인, 즉 가족들이 내는 게 맞아요.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상속인들은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죠. 갑작스럽게 상속세를 납부할 만큼 현금이 있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래서 결국 회사에서 현금을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방법은 뻔하죠. 급여를 미리 당겨서 빼거나 가지급금을 쓰거나 아니면 무리하게 배당을 하거나, 이건 전부 세무적으로도 좋지 않은 방식입니다. 급여는 무한정 올릴 수가 없고요. 가지급금은 세무조사에 대한 리스크가 있죠. 배당은 말 그대로 세금 폭탄, 건보료 폭탄입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상속감자라는 방식을 많이 활용하는데요. 상속감자란 배우자나 자녀가 상속받은 회사 주식을 회사에 다시 매각하고 회사가 그 대금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근데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회사가 그 돈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법인에 여유 자금이 없으면요, 결국 회사 자산을 처분해서 억지로 현금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어찌저찌 현금을 마련해서 상속감자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면 그 순간 법인의 재무 구조가 급격하게 흔들립니다. 이 금액이 절대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소기업은 이런 이유로도 쉽게 휘청거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결국은 돈 문제네요. 그러면은 회사에 현금만 많으면 안전한가요? 우리 회사 현금은 좀 쌓아놨습니다. 이렇게 많은 대표님들이 괜찮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요, 법인에 현금이 많다고 또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특히 가업상속공제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가업상속공제는 대표님이 10년 이상 회사를 잘 운영하시다가 돌아가시면 세금을 최대 600억까지 공제가 가능한 제도잖아요. 그런데 이 공제 무조건 다 해줄까요? 절대 아닙니다.
전체 자산 중에서 사업 무관 자산 비율을 공제하고 나머지만 적용이 됩니다. 이때 무턱대고 쌓아둔 현금이 사업 무관 자산 비율을 높여서 오히려 공제 혜택을 줄이게 되고요. 상속세는 늘어나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가업 상속 공제는 회사 자산에 대한 공제이지 대표 개인이 보유한 부동산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사 상황에 따라서 상속세 준비 전략은 완전히 달라져야 됩니다. 현금만 많아도 문제고 개인 부동산도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염두에 둬야 하는 게 있나요?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놓치시는 게 하나 더 있죠. 바로 퇴직금입니다. 살아계실 때는 은퇴하면 이 정도 받아야지 하고 계획해 두셨던 퇴직금을 유고가 발생하면 정관 규정에 따라서 그 퇴직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문제는 이 퇴직금이 다시 상속재산에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 10억을 받으면 퇴직소득세로 1억을 납부하고 남은 자산은 다시 상속세의 50%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퇴직소득세 내고 상속세를 또 내게 되면 남는 게 거의 없는 경우가 많죠. 결론은 이겁니다. 법인 대표님은 유고 리스크, 상속세, 퇴직금 이 세 가지를 따로따로 보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와, 진짜 따져봐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진짜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어요. 회사 상황에 맞게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지 않으면 회사도 흔들리고 집안도 무너질 수 있는 거죠. 상속세는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회사와 가족의 생사가 달린 문제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대표님 회사 리스크를 한 번쯤 다시 점검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